자, 맞춤법으로 들어가서요. 맞춤법에 지금 제가 저번에 4장까지인가 설명 몇 장까지 했죠? 4장까지, 3장인가? 4장까지 한 것 같은데, 맞죠? 자, 오늘 두음 법칙을 좀 설명해.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음 법칙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두음 법칙. 자, 두음 법칙은 뭐냐면 그 앞에 이렇게 리을 우리가 그 노인을 로인 이렇게 안 쓰죠. 예를 들어서 두음 법칙이 뭐냐면 두음에 못 온다는 거예요. 머리글에. 자, 여기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늙은 분을 뭐라고 그래요? 노인.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여자. 이렇게 쓰잖아요. 자, 북한에서는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아세요? 네. 북한에 이렇게 써요. 여자 이렇게 읽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 여 발음 앞에 니은이 못 와서 이거 여자라고 하는 거고요. 맞죠? 요자를 뒤로 가면 노라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노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이라고 하는 음이 이 모음 앞에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무슨 말?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반발을 라면 있는데 라면? 이 라면은 이게 우리나라 그게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못 쓴다. 요것만 여러분 좀 알아두셔도 두음 법칙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두음에 어떤 것을 제약한다 이런 얘기. 그걸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는요, 두음 법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예로 나와요. 예. 다음 중 두음 법칙의 뭐 예로서 잘못된 것.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아마 5강을 할 게 되게 많아서 근데 여러분 이제 5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이게 이런 거였어? 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되셨죠? 이제 수업을 할게요. 제 5강 두음 법칙 페이지 35쪽입니다. 좀 지금부터 이제 부지런히 또 해야 되는데 자, 그 뭐 앞에 오는 게 꺼린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다른 거 건너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로 내려와 보세요. 지금 다섯째 줄로 내려와서 그런데 끝에 찾았어요? 네. 그 다음부터 붙여주세요. 이러한 발음 기피 현상과 관련되는 것들은 모두 한자어에 국한되고 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고유어나 외래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써놓으세요. 고유어나 외래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가령부터 볼게요. 니은으로 시작되는 고유어 냠냠, 니글니글, 니나노, 니은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냠냠, 야 앞에 니은이면 얌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쓴다는 거예요. 닐리리아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런 걸 쓰지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도 원래 니은 이렇게 못 쓴다고 했잖아요.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외래요. 뉴스 있죠? 네. 뉴스가 원래는 뉴스가 아니라 영어로는 뉴스가 뉴지가 맞아요. 뉴스는 소식은 동서남북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아세요? 소식이라는 게 노스, 이스트, 그다음에 사우스, 그다음에 NEW였습니까?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 그다음에 사우스. 소문은 어디 동서남북에서 오죠. 뉴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짜. 소식이라는 건 동서남북에서 오는데 영어에서는 동서남북 쓸 때 북쪽을 먼저 써요. 왜냐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북극성으로 북쪽을 찾고 북극성 뭡니까 북극성을 찾잖아요. 나침반 가지고 북쪽 반대로 내려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 소식이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어쨌든 뉴스, 니켈 뭐 이런 것들 다 외래어잖아요.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뭐 라디오, 랠리 이런 거 다 리을이지만 그대로 써. 로이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한자는 안 돼. 한자는 안 되지만 한자가 아닌 뭐 외래어라든가 뭐 고유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고유어 중에 이제 그 36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면서 제일 어려운 걸 알려드릴게요. 제일 어렵고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5강이에요. 이 5강은 별 한 3개 쳐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5강은 별 3개, 별 3개. 왜냐면 이제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5강이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36쪽입니다. 자, 첫째 줄. 고유어 중에도 예외적으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예가 있긴 하다. 비속어, 연놈이 그것인데 현재에는 유일한 예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 고유어 중에도 예외적으로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두음 법칙.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보면 우리나라 말이 좀 문제가 뭐죠? 남자가 무조건 앞에 와요. 맞죠? 개굴이 노래를 한다. 그다음 뭐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맞나요? 네. 아들 며느리 아들 손자 다 모여서 이렇게 쓰나요? 뭐 장인 신랑 신부 왼쪽에 여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네요. 신부 신랑 이런 거 있어요? 나쁜 쪽으로 쓸 때. 남자는 하여튼 왼쪽으로 가잖아요. 결혼식에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여자가 앞으로 올 때만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참 말로 표현하기 그러네. 지금 보이죠? 요 때만 앞으로 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놈이 뒤로 가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한자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남성 중심적으로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세 명이 모이면 간사하다 이런 뜻이 나오잖아요. 그러네. 맞죠? 여러분 아들 자자가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가 없어요. 한자. 그래서 한자가 되게 남성 중심적으로 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두음법칙이나 표기 규정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한자음 연유 니가 첫머리에 올 땐 두음법칙에 따라 이렇게 쓴다.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여자를 여자. 이건 뭐 암기할 게 없잖아요. 요도를 요도. 이게 오줌 요자인가 아세요? 오줌 요자. 이 오줌 요자가 되게 재밌는 글자. 왜 재밌는 글자를 보세요? 이게 물 숫자죠. 이게 주검 시자거든요. 물은 물인데 죽은 물이에요. 오줌이라는 게 죽은 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쓰고 나서. 아니 진짜로 그래서 오줌 요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 오줌길 요도를 적는다. 유대를 적잖아요. 익명. 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남녀, 당뇨 뒤로 갈 때는 아시겠죠? 니은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걸 뭐 암기할 게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나 다음에 이 제가 밑줄 치라고 무조건 좀 밑줄 치세요. 오늘 엄청 중요한 것들입니다. 년, 양, 중 이게 나왔죠? 같은 의존명사는 두음법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본 음대로 적는다. 몇 년 할 때 있죠? 몇 냥, 두 냥, 세 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양중. 그래서 50년 할 때 년은 연이 아니라 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밑에 딸락 신여성 남존여비 표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 처음에 첫 음절 적용되기 때문에 신여성 남존여비 같은 예는 신여성 남존여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원래는. 왜냐면 여라는 것이 뒤로 가니까 신여성이 맞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남존여비가 맞아.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동그라미. 두음법칙이 한 단어 내에서는 제1음절에만 적용되지만 접두사가 결합된 말이나 여기 나오죠. 합성어 등에서는 단어별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나왔잖아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별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이해 가세요? 이 말 이해 가요? 남존여비 남존이라고 하는 거 따로 있고 여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남존이라는 말하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남부여대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교재 좀 빨리 나가는 건 빨리 넘어갈게요. 137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남부여대. 여러분 남부여대가 뭔 뜻이에요? 남부여대의 뜻이 뭐예요? 남자는 이 부자가 짐질 부자예요. 짐질부. 여자는 이 대자가 뭐냐면 머리에다 임단말 들어봤어요? 네, 머리에 이을 대자예요.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이어서 간다. 머리다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런 경우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 보면 많이 있었죠. 전쟁 때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전쟁 때. 그걸 남부여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자 이렇게 이걸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유음이라는 게 리을인데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양심이 아니라 양심, 역사가 아니라 역사. 이건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레의, 융궁 이런 게 용궁 이런 게 예의, 용궁, 유행, 이발이잖아요. 맞죠? 요즘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지금 그렇게 써요. 레의, 용궁, 유행, 이발. 됐죠? 그런데 자, 몇 리냐 할 때 리는 리,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리와 같은 자, 그 다음 밑줄 세요.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는 대로 적는다. 밑줄 쫙 지금 찾으셨죠? 37쪽 보고 네. 있어요. 의존명사는 보는 대로 적는다. 의존명사를 제외한 것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쌍용이 아니라 쌍용, 혼예가 아니라 홀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어떤 그 건설 같은 거 그룹에 쌍용 그룹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네. 막 쌍용 그룹이라고 안 하고 네. 쌍용 그룹이 맞는 줄 알아요. 지금 여기 써놓은 거잖아요. 이음절 이하에서 두음법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써놨죠. 쌍용, 혼예가 아니라 원래 예의 예자지만 홀예라고 한다. 홀예.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뭐 거기 뭐 여기용, 연이율 이런 건 어렵지 않는데 자 감원 그 밑에 좀 내려가서 그 밑에 셋째 줄 끝에 볼게요. 감원 리설, 거린 연천 우리 나왔죠? 등을 어떻게 써요? 감원 이설. 달콤한 말과 뭡니까? 이로운 말 이런 거죠. 네. 거린 연천. 거린이 그 연자는 연민을 느끼게 한다는 뜻이에요. 연민, 불쌍히 여기기 사람에게. 오비 일하기, 오비 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오비 우리 이것도 오비 리락, 오비 일학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어딜 딱 갔는데 그때 뭐가 떨어졌어. 내가 뭐라고 할까요? 배밭에 갔는데 배가 뚝 떨어졌어. 이럴 수 있죠. 그럼 내가 배를 훔친 것처럼 생각한다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니까 그 배 떨어지게 한 주인공이 까마귀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비락이라고요. 호사위피는 알겠죠.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긴다. 이런 거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게 그러나 여기 38쪽 둘째 줄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과 률은 열율로 정.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알려드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걸 가지고 돼요. 다음 중 맞춤법에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분율이잖아요. 백분률 막 리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면 비열 비률을 각각 비열 비율로 적고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과 률은 뭘로 쓴다고요? 열과 율. 그래서 진열, 선율 이런 것을 뭐예요? 진열, 선율, 백분율. 여러분들 백분율이라고 할 때 리을로 쓰는 분도 막 있으셨죠? 백분율이 아니라 백분율이에요. 백분율. 지금 38쪽 보고 있습니다. 백분율. 백분율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두음법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니은 받침 다음에 이어지는 열과 율은 뭘로 적는다고요? 열과 율로 적는다. 니은 다음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법률도 률인가요? 율인가요? 법 다음에 율이죠. 법 다음에 법률이요. 네. 법률은 그러니까 법은 법률이라고 쓰기가 이거 어렵죠. 리을로 네, 법은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하여튼 니은 받침 다음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열, 선율, 백분율 하면 발음하기가 일단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여러분 진열, 선율, 백분율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 규칙도 있지만 그래서 진열, 선율, 백분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두음법칙에 대한 다음 단락 예로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일 때 보는 대로 쓴다. 예를 들어 신립, 체륜, 하륜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걸 신입, 뭐 체윤, 하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외자 이름이 있잖아요. 외자 이름 있지 않나요? 외자 이름은 이렇게 리을이지만 이렇게 신립 이렇게 이제 역사적 인물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 인물에 국한되는데 현대인의 경우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오늘날의 김윤 이거에 대해서는 김윤, 김용과 같은 표기가 허용되지 않아. 오늘날에는 예전의 역사적 인물들 신입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체륜, 하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쓰는데 현대에서는 그냥 이걸 김윤, 김용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현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있는데 이거 위에는 넘어가고요.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니을이라는 게 낙원, 레일 이렇게 안 쓰죠. 낙원, 내일, 노인, 뇌성, 누각 그렇죠? 그 다음에 능묘 이렇게 써놨잖아요. 능묘잖아 능묘.
이렇게 능 알죠? 능. 할 때 능으로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보면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의 경우 이들 뒤에 나오는 단어가 둔법적 경우를 만든다는 것 동일하다. 부화 내동이 아니라 부화 내동이에요. 부화 내동. 그럼 부화 내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화 내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속한다는 뜻이고 화는 화합한다는 뜻이고 뇌는 우레할 때 뇌자고요. 같은 동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제 화합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부활 내동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부활 내동이라고 쓰지 않고 안빈낙도 있잖아요. 아까 지금 네. 그 안빈낙도 질문하셨잖아요. 이것도 안빈낙도가 아니라 안빈낙도로 적는 것은 그런 남존여비나 그 다음에 감원 이설 등과 같은 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남존여비잖아요. 이게 원래 우레 외자인데 이 부와 내동 안빈낙도. 그러니까 남존여비나 감원이설. 그 남존여비 이건 안 쓰잖아요. 감원 그 이롤 리자인데 감원 이설이라고 쓰잖아요. 감원 이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 이 막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서 공부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 맞춤법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A분기 있죠. 이렇게 A분기를 이것만 하면 거의 90점 이상 받아요. A분기를 딱 해서 특히 이제 앞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5장부터 시작해서 5장 있잖아요. 5장부터 해가지고 어떤 걸 쓰냐면 알맞은 그러니까 틀린 말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0분 유리한 게 뭐예요? 100분 유리. 그냥 이걸 묻히서도 하지 말고 이걸 막 이래서 저래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와 내동. 이해 가십니까? 네. 안빈낙도. 딱 이렇게 해서 옳은 말만 쭉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익히잖아요. 그럼 시험장에 보면 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거에서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이거는 왜 이런 것이 맞고 이런 걸 따지면 너무 복잡하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맞는 것만 그냥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데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이게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잠깐 죄송해요. 한번 치고 저기 이거 보세요 이제. 딴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일본으로 봤어. 성공했다. 와 잘생겼다. 아니 그좀 찌셨는데. 많이 빠진 거. 빠진 거예요? 네. 아, 많이 빠졌어. 이거 좀 정말 빠졌어. 한 사람이 나간 거 같아. 네, 빠졌다가 다시. 네. 실은 났어. 내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빠진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칙을 따지면 너무 복잡해요. 이걸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다는 건 알고 그냥 눈으로 이제 계속 보시면서 익히면 돼요. 일반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 같은 거 외자일 때는 옛날에는 하림 이렇게 쓴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알면 되고 이런 단어들은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안빈낙도. 근데 이 안빈낙도도 지금 뭐 락으로 쓴 사람들 막 있잖아요. 이런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쓰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뒤에 이제 가면 선능이니 뭐니 막 나와요. 그거 나오는데 그래서 이 5장은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뒤에 가서 또 제가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39쪽. 모렴치, 염치가 없다. 파렴치, 염치를 깨뜨렸다. 이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파렴치, 모렴치. 그래서 이것도 보면 몰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이해. 맞죠?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모렴치도 몰염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염치에도 똑같이 하면 이렇게 되지만 원리상으로는 파염치가 올바른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파염치라는 것이 실제 발음이 이제 문제가 막 된다는 거예요. 파염치.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파염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써놨는데 하여튼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막 왜 이렇게 되고 막 원리를 따지고 너무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파렴치하다 이러지 파염치하다 이런 걸 써요. 그 다음에 모렴치는 들어봤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밀입자나 소립자나 유탄에는 수각결합탄, 수류탄의 경우에도 발음이 본음 형태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밀입자, 소립자, 유탄, 수류탄 이건 되게 쉽지 않나요? 뭐 그런 것들 써놓은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 2번 있죠, 2번. 여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2번에 알칼리양 있죠? 여기 별 3개. 이건 무조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별 3개입니다. 자, 왜 별 3개냐 볼까요? 여러분이 얼핏 보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일단 여쭤볼까요? 왼쪽에 오른쪽에 알칼리양. 오른쪽이요? 오른쪽. 푸름양은 오른쪽. 진한 게 진짜예요. 폐활량. 왼쪽. 아, 밑줄 쳐져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진하게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어렵죠. 다 왼쪽 아니 다 왼쪽이 아니라 알칼리는 알칼리양 오른쪽이 맞고 구름양 오른쪽이 맞죠? 폐활량은 왼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른쪽이 아니라 알칼리양, 구름양, 폐활량인데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다 양이 잘 보세요. 이거 양이 근데 이것도 한다고. 왜요 왜? 아니에요. 다 양이 결합됐잖아요. 잘 보세요. 근데 다른 거 건너뛸게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힌트예요. 고려하에 다음에 한자 플러스 양의 경우 찾았어요? 네. 밑에서 한 7개 줄인가 있는데 네. 한자 플러스 양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고 나머지 경우 즉 서구 외래어 플러스 양과 고유어 플러스 양의 경우에는 2개의 단어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한자하고 양이 되면 이게 하나의 단어로 그냥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로 나머지 경우는 서구 외래어 플러스 양, 고유어 플러스 양은 2개의 단어. 그래서 이런 기준이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언중이라는 거는 이제 말을 하는 대중을 언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의 반대 언중이란 말 여러분 국어학 공부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한자어로만 된 것은 폐활량이라고 쓴다. 폐도 한자고 활도 한자고 양도 한자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란을 보세요. 란도 많이 쓰잖아. 비고라는 거 이렇게. 거기 3번째 줄에 좀 밑줄 쳐보 3번째 줄. 그 밑줄 치세요. 그래서 다음에 40쪽 보고 있어요. 란 앞에 서구 외래어 또는 고유어가 결합될 경우 난이 돼요. 펜팔 난, 어린이 난, 한자가 결합이 되면 난, 비고란. 이해가세요? 여러분 무슨 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서구 외래어나 고유어가 결합되면 난인데 근데 이게 한자가 결합되면 뭐가 돼?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어린이 난이 되고 한자가 결합될 경우는 난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넘어갈게요. 내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이 어디 나오냐면 마번 찾으셨어요. 마번에 보면 1번 가번부터 볼게요. 가번. 난. 그래서 한자어다면 난, 고유어 외래어다면 난, 가번. 찾으셨어요? 네. 문주란 가수 있죠. 문주란도 있죠. 금자란, 은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문주 다 이게 한자잖아요. 네. 한자하다면 난이라고. 근데 거미 한자 아니죠? 거미난, 제비난, 지네발난. 이해 가요? 네. 한자어 다음에 난. 그 문주란 생각하세요. 문주란 가수 중에. 그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 아닙니까? 문주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번을 보세요. 라번에 한자어 다음에 요고, 고유어 외래어 다음에 요예요. 지방요. 한자니까 요가 되겠죠. 알칼리는 외래어죠. 알칼리 성분 있잖아요. 알칼리 요가 되는 알칼리 요가 아니라. 그다음 난 있죠. 한자 다음엔 란, 고유어 외래어 다음 난. 그래서 무정란, 모자이크 난. 모자이크는 뭐 외래어잖아요. 모자이크 난이라고 쓴다. 한자 다음엔 란. 뭐 그런 것들 써놓은 겁니다. 네, 난이고. 자 넘어갈게요. 다른 거 좀 건너뛰고. 자 3번 이게 또 중요합니다. 3번도 별 3개 쳐놓으세요. 3번. 여기 태릉 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보면 실제로 그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태릉, 선릉 이거 역삼역 옆에 선릉역 있잖아요. 선능력이 맞는 거예요. 선능력이 이거 되게 헷갈리죠. 이 아나운서들도 막 이거 발음하기 힘들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어디게 밑줄 쳐져 있죠? 태릉에 밑줄 쳐 있죠. 선릉에 밑줄 쳐 있죠. 동그릉에 밑. 근데 여러분 어디 갈 때 야 선능력에서 만나자라고 그래요? 선릉역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네, 선능이라고 쓰세요? 그 정도 쓰시면 대단한 분이에요. 대부분 선능력에 선능이라고 많이 써. 선능력. 진짜 그렇게 쓴다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두음 법칙에 따르면 태릉, 선릉, 동구릉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발음을 어떻게 하냐? 특히 태릉의 경우 태릉으로 발음하는 경우 거의 없고 태능으로 발음한다. 이것도 보세요. 예전에 지금은 없는데 태능 선수촌이란 말 되게 많이 썼는데 네. 태릉 선수촌이라고 그랬어요. 태능 선수촌이라고 했어요. 지금 진천으로 갔지만 네. 그 이야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잘못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능 선수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릉의 경우 설릉으로 발음하는 선릉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설릉이 이제 있고요. 동구릉의 경우에도 있다. 그러나 밑에 나오죠. 자, 여기 세 줄 밑줄 쓰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 줄. 태릉이 올바른 표기이기 때문에 발음도 태능이 아니다. 선릉의 경우도 선릉이 아니라 설릉으로 해야 한다. 선릉이 아니라 설릉이에요. 설릉. 동구릉도 뭐 동구릉은 뭐 알겠죠. 동구릉인데 그러니까 선릉역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지하철 타도 이번 정차역은 선릉역입니다. 이렇게 이번 정차역은 설릉역입니다. 이렇게 잘 안 하죠. 네.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선릉이지만 이제 선릉이지만 발음할 때는 우리가 신나지만 발음할 때 신나라고 읽어요. 아 신나의 밤에 이렇게요. 신나잖아요. 이해하죠? 리을 앞에 니은은 리을로 되는 거예요. 신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릉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걸 말로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 발음을 선릉은 설릉 이렇게 쓰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이렇게 나왔죠. 남존 여비는 아까 이야기했고 연연불망 유유상종 이게 한자성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절과 삼음절에서만 등급칙이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연연불망 유류상종이 돼요.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면 발음이 너무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네 글자로 된 한자 성어 가운데 둘째 줄 연연불망과 유유상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대요. 그래서 연연불망 유유상종. 유유상종은 많이 들어보셨죠? 끼리끼리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연연불망은 계속해서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연자가 이것도 나온 중에 하나 재밌는 이야기 드리면 연자가 왜 보세요? 예전에 한자 공부할 때 배운 이야기인데 이게 그리워할 연자잖아요. 보세요. 그리워할 연자가 왜 이렇게 쓰냐면 자 말씀 원자에다가 이 실사자죠. 여기 보세요.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그리워할 연자를 왜 이렇게 쓰냐면 내가 말을 해. 마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을 해.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말이 이렇게 좀 헤매요.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잘 만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이 이게 실처럼 꼬인단 말이에요. 저기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나요? 이 동의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 실사자가 나옵니다. 그 그리워할 역사는 누군가 사랑을 하게 되면 말이 실처럼 꼬여있다. 고리상으로. 어쨌든 연연불망 유유상종.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노노법사 요요 그 무문 이렇게 났죠.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합니다. 노노법사 요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노노법사 요요 무문 이런 건 외우셔야 될 수밖에 없고 누누이는 많이 들어봤죠? 누누이를 올바른 표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요요하다. 그러니까 뭐 적막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네 글자 연년세세 낙락장송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연년세세 이거 연년이라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낙락장송 염염 이것도 염염불망이 뭐예요? 생각하고 잊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열렬하다 열렬이란 말 들어봤죠? 역력하다 냉랭하다 늠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년세세 낙락장송 염염불망 그 다음에 열렬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염 다음에 염이 옵니다. 염이 아니고 염염불망 열렬하다 역력하다 냉랭하다. 이건 보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년도하고 신연도가 있는데 자 보세요. 2000년도 출생 90년도 졸업생과 같이 해를 뜻하는 말 뒤에 쓰여서 자 나오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연도가 되는데 의조명사 제작 연도 졸업 연도 회계 연도와 같이 이제 여기다 밑줄 치세요. 제작 연도 졸업 연도 회계 연도와 같이 사무나 회계 결산의 처리를 위해 편의상 구분한 1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할 때는 연도로 표기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요즘에 쓰라고 하면 제작 연도, 졸업 연도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쓰지 않겠어요? 회계 연도로 쓰는데
사무나 회계 결산 처리를 위한 연도는 그 연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신년 뭐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이걸 그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저기 42쪽이 마지막 달라고 볼게요. 고랭지 배추. 고랭지가 아닌 것 역시 단어의 구조가 고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찰냉자인데 고 다음에는 이제 냉이 붙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고냉지란 말 쓰는 분 되게 많죠. 그 대관령 이런 데를 고냉지 채소 막 지금도 쓰잖아요. 근데 고냉이 맞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녀는 쉽죠. 남녀 사원 모집할 때는 남녀라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면 남녀가 붙으면 남녀라고 써요. 이렇게. 근데 남녀가 하고 여기 마침 점이 이렇게 있어요. 남녀라고 이해하게.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남녀가 붙어있으면 남녀를 쓰는데 남녀공학. 남하고 이 점이 있어. 그럼 남녀가 된다. 그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락원 밑에 보세요. 신락원. 이게 이제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신락원이잖아요. 신락원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줄. 유마현상. 니을 아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뀐 현상이다. 그래서 신락원으로 봤는데 표기도 신락원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나 유마현상은 의문현상일 뿐이고 표기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락원은 그냥 이거 우리가 발음할 때 신락원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잖아요. 신락원. 밀턴의 작품 중에 신락원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읽을 때는 그냥 그다음에 낙원이라고 쓴다. 실이라는 일을 실자하고 낙원이라는 게 합해서 신락원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신락원이라고 발음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자,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보면 뭔 소린지를 모르실 건데, 문제가 지금 6문제가 나오거든요. 6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원칙 이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나오면 이게 안 나와. 어떻게 나오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표기가 올바른 것, 표기가 잘못된 것.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1번 표기가 올바른 거. 그러면 쫙 보니까 은닉. 자,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뭔가를 숨길 때 은닉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1번이 은닉이 맞죠? 은닉이 맞죠? 네. 은닉이 맞으면 뒤를 보지 마세요. 어떻게 안 봐요? 내가 아니, 잘못 생각하고 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봐야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해. 다른 사람은 볼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요. 일것도 100%는 아니에요. 항상 아니 그래요? 70% 알겠어요. 80%. 뒤에 아닌 거 볼게요. 알았어, 좋아요. 아니라니까. 고냉지는 아까 말해서 고랭지라고 써보세요. 고랭지. 네. 아까 이제 고랭지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네, 네. 그다음에 쌍용이 아니라 쌍용이라고 그랬죠? 네. 쌍용 그룹. 루각이 맞게 이거는 쉽죠. 둔법칙이니까 누각. 맞죠? 이거 누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써보시라고 헷갈리면. 은잎, 그다음 뭐라고요? 2번 뭐라고? 고랭지. 3번 쌍용. 4번 누각. 답 몇 번이에요? 1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죠? 아니 보세요. 이거 내용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기가 바르지 않은 거 해볼게요. 신립, 하륜, 채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립, 하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선동열 같은 경우 선동열이 맞아요. 여기 선동열이라고 써놨지만 이건 뒤에 갈 때는 열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동열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무등산 폭격기 해가지고 혹시 광주 기아 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잘 던졌어요. 막 방어율이 0점대였거든요. 선동열이. 그래서 선동열이라고 쓴 사람 되게 많았어요. 선동열. 어쨌든 그 다음에 체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체윤도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류가 있어. 왜 오류가 있냐면 이게 옛날 사람 체윤인지 지금 사람 체윤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4번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 말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3번을 답으로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항의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체윤이 옛날 사람 체윤인지 체윤이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하여튼 컴플레인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표기가 올바른 걸로 짝대고.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38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38쪽. 얘 보면 백분율은 확실히 알겠죠. 그 계속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백분율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그다음에 합격다음에는 뭐예요? 합격률, 합격률. 이건 합격률이겠죠? 네. 합격을 한다는 거에 다음에 률이에요. 합격률이 아니라 발음도 이건 합격률이라는 게 발음도 상당히 어렵고 합격률. 그러니까 격다음에는 율로 발음하는 것보다 이 발음상으로도 합격률이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푸는 요령이 일단 1번하고 3번이 아닌 건 알겠죠, 여러분? 이게 1번하고 3번이 아닌 걸 모르면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분이에요. 맞잖아요. 백분율이라고 했잖아요. 니은 다음에는 이응이니까. 그 다음에 합격다음,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중에서 여러분이 그 찍으셔야지. 1번하고 3번 찍으면 끝난 거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4번. 연도 표기가 잘못된 거 볼까요? 남녀, 아까 제가 점 찍으면 남녀 맞죠? 네. 연년불망. 어때요? 틀려요. 연년불망.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까 이거 연년불망 기억나시죠? 네. 오랫동안 뭐 잊혀지지 않는다. 거기 나왔네. 연년불망. 거기 그 뭡니까? 42쪽에 둘째 줄에 있었잖아요. 네. 보세요. 연년불망이죠. 연년불망. 그 다음에 태능이에요. 태능이에요. 네. 태능. 아까 태능 아니라고 했잖아요. 태릉 선수촌. 태능. 맞죠? 신연도예요. 신연도예요. 신연도죠. 왜냐면 이거 아까 좀 넘어갔는데 42쪽 보세요. 42쪽에 거기 5번을 보면 신연도이라고 써져서 신연도에 밑줄 쳐져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그 신연도에서 한 10줄쯤 쭉 내려와 보세요. 10줄쯤 내려오면 신과 연도가 결합한 구성이 아니라 신연이라는 말에다가 도가 붙은 거예요. 신연도라는 게 우리가 볼 때 새로운 연도니까 이걸 갖잖아요. 이게 아니라 신연이라고 하는 것에 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연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어렵지 않죠? 신연이라는 말에 뉴이어 거기에 도가 붙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 문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3번, 4번인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객관식 하나 찾는 거 나오지 3개 찾는 거 나오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란이 결합된 건데 올바른 거. 이거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란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다고. 어린이, 가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한자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란이에요. 기억 안 나요? 문주라. 제가 문주라, 똑똑하시네. 문주라는 생각을 없잖아요. 문주라. 그러니까 가정은 한자죠. 그건 알겠죠. 가정을 글자를 못 써도 이게 한자는 알겠죠. 그러니까 란이 된 거예요. 가정 란.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객관식은 아닌 것부터 이렇게 나가리. 야 이제 집에 돌아가리. 나가리가 탈락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머지 1번하고 3번은 나가리 하고 2번하고 4번 중에 가정 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는 한자가 아니잖아요.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뭐라고 써요? 난이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요? 40페이지에 가번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난. 한자 다음에는 난, 고유어 외래어 다음에는 난. 그러니까 답 몇 번이 찾아보세요. 2번. 예, 2번이 되는 거죠. 됐잖아요. 그 다음에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것도 아까 했잖아요. 늠하다의 름하다예요. 름하다라고 기억나시죠? 늠이 아니라 름하다. 이거 발음을 지금 뭐 기억 안 나시면 42쪽 찾아보세요. 5번에 신년도 바로 위에 보면 름하다 있죠. 찾았어요? 네. 름하다 바로 위에 있잖아요. 름하다. 그 다음에 총탄 이런 것도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건 어딨냐면 39쪽을 써보세요. 39쪽 써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39쪽에 2번에 알칼리량 거기 위에 총유탄 찾았어요? 네. 2번에 알칼리량 거기 위에 총유탄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번 알칼리량 이거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외래어 다음에는 그냥 양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거 우리말 다음에도 양이고, 맞죠? 우리말 다음에. 그러니까 요 2번 문제 시험 되게 잘 나와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그게 그거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다시 양과 양은 어떻게 한다? 자, 헷갈리면 다시 적어 놓으세요. 자, 외래어와 우리말 다음에는 뭐다?
양이고 양. 한자 다음에는 량.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걸 알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알칼리. 그러니까 이걸 그걸 모르면 이게 알칼리 양이 맞는지, 알칼리 양이 맞는지, 그렇지 않나요? 그럼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도 제가 6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 두음 법칙이 문제 내기가 되게 좋은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하면 이게 그게 맞는 건지 저게 나머지 이제 모음 조화라든가 사이시옷 이런 거는 뭐 좀만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 되게 헷갈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어떤 게 이런 것이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런 그렇지 않은데 게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익숙해요. 익숙해? 그러니까 익숙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연도 이런 거는 안 익숙하죠. 공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 됐는데 신연도가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신연도가 맞는지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5장부터 여러분 1, 2, 3, 4장 놔두고요. 쭉 우리말 제 말대로 해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 책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 풀기가 좋은 이유가 보세요. 시험 범위가 요 뒤에 2분은 안 나와요. 이게 따로. 이렇게 나오면 쉽지만 네. 실제 시험지 나오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다니까요. 지금은 딱 보이는데 시험 치를 때는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 말씀대로 여러분 운전학원 가면 뭐 운전할 때 이거는 T자로 옮기면 왼쪽으로 다 까먹었는데 왼쪽으로 3번 꺾고 뭐 어쩌고 있잖아. 하여튼 운전 배우실 때 그런 거 있죠. 그 원칙대로만 쭉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 과목이 기본적인 거 알면 되게 쉬운 문제들이 나와요. 원칙대로 하면 쉬운데 예. 국어에 원칙 있다고 해놓고 근데 어떤 거는 발음대로 하고 예외가 어떤 데는 이대로 하고 아니, 근데- 원칙이 없어 이게.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태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선능력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걸 깨라는 거지. 그런 고정관념. 총력탄 수력탄이 다 발음으로 하면 류예요. 예. 그걸 왜 총은 유를 쓰고 수는 유를 쓰냐고. 지금 치는 그러니까 시간이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일반적으로 굳어진 표현들이니까 총유탄이 맞긴 한데 총유탄 쓰면은 나는 군인이었지만 이해가 안 되고. 총유탄 쓰. 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총유탄으로 이게 굳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어쨌든 유타는 비율이고 중요한 거는 짧은 소리. 중요한 거는 자 수류탄 좀만 더 이야기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음 법칙은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로 그걸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아닌 걸 적지 말아요. 아닌 걸 적으면 헷갈리니까 긴 것만 적어놔요. 긴 것만. 그러니까 다 적을 필요 없어. 다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폐등 이런 거 있잖아요. 총유탄 이런 것들만 적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 여러분이 안 헷갈리는 거 적을 필요 전혀 없어요. 네? 나는 하나도 안 헷갈리는데 안 적어도 돼. 나는 첫 보면 아는데 뭘 적어. 근데 헷갈리는 게 적어. 그래서 이제 쉴 거예요. 네? 쉬는 시간은 네.